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를 전화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시집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시집을요? 네. 사실 이 코너에서 시집을 소개해드리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좀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두루 읽으실 만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황인숙 시인의 새 시집이고요. 내 삶의 예쁜 종아리라는 예쁜 제목의 시집입니다. 네, 뭐 황인숙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는 그런 이름이고 산문집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 코너에서도 한번 산문집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 시인이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데 1984년부터 시를 발표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독자를 만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고 산문집은 물론이고 소설까지 써서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별이나 연령 무관하게 사실은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마 시인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왜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대와 참 어려운 거죠. 네, 밀착되어 있는 감각으로 시를 쓴다는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집 내 삶의 예쁜 종아리 역시 그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네, 이 시집은 2019년에 소시집,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시집보다 적은 분량으로 냈었던 아무 날이나 저녁 때라는 시집 이후 3년 만에 출간이 된 건데요. 그렇군요. 이번 시집은 황인숙 시인의 그 여전하면서도 한층 더 깊어진 듯 그러면서 또 무게를 덜어낸 듯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봤던 산문의 경우에는 뭐 길고양이 이야기,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품일까? 어떤 작품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아마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황인숙 시인 하면은 거의 바로 길고양이라는 이제 단어를 떠올릴 만큼 대표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루는 시인인데 재미있게도 신춘문예 등단작도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신춘문예 등단작도 원래부터 고양이를 좋아하셨나 봐요. 시인의 삶과 사실 고양이는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서점에서 예전에 그 고양이 관련 그러니까 시인이 발표한 시들 중에 고양이에 대한 시만 모아서 발표 낭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시간을 채울 만한 분량으로 정말 10수편 이상의 고양이 관련 시들을 써온 시인인데 이번 시집 내 삶의 예쁜 종아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길 위의 고양이들을 돌보는 시인의 시선이 그들의 이제 자태에 놀라기도 하고 아름다움에 뭐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고단한 길에서의 삶이 참 애처롭다 싶게 만드는 마음을 이번 시집에도 이제 잘 담겨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추위가 매서워진 한겨울이 되면은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겨울을 고양이들이 어떻게 나을까?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요. 네, 특히나 겨울에는 먹을 걸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더 혹독해지는 계절인데 이 겨울 이야기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는 자신이 평소에 예뻐하던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봐왔던 삼색 고양이가 있는데 이 삼색이들은 암컷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암컷이 길에서 새끼도 낳고 새끼를 다 독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오다가 어느 날 추위에 목숨을 잃은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 대한 기억에 아파하는 마음이 이제 겨울의 배경과 함께 담겨 있고 또 내 집 앞이라는 시에서도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던 응성망청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도 사흘째 보이지 않자 왠지 잘못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응석을 외면해야 했던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좀 아프게 담겨 있습니다. 그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체감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한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아주 추웠죠. 네,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길냥이들 물그릇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나?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집에도 이제 시인이 어느 공공 화장실에서 이제 물을 틀어서 고양이들 밥을 주려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이게 온수가 아닌데 계절이 이렇게 추워져서 이 물이 내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구나 하면서 또 바로 이제 그런 걱정들로 이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고양이에 대한 찬사, 애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을 통해서 네. 본인과 그 시인과 그 고양이 사이의 어떤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시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시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어떤 분들은 시인의 깊은 사유라던가 그 알 듯 모를 듯한 말들, 언어적인 이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황인숙 시인의 시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시를 읽으면은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도 또 그러한 점들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담겨 있는데 이 내 삶의 예쁜 종아리라는 시집에는 고양이뿐이 아니라 시인이 오랫동안 살아간 동네의 여러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시라는 게 어떤 사유의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삶 그대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예전에 산문집을 저희가 같이 읽었을 때 기억해 보면 그 해방촌이라는 곳에서 오래 살면서 그 동네 풍경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산문집이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라는 제목의 산문집이었고 저희 코너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시인이 지금 용산구 해방촌이라는 지역에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살고 있고 고양이 밥을 거의 서울역, 동자동 이렇게 널리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낮과 밤에 본 풍경들이 이 시집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사실 시집 제목이 좀 재미있다고 느껴질 만한 구석이 있죠. 내 삶의 예쁜 종아리. 시에서 종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걸지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네. 이 남산 아래 동네를 와보신 분이면은 딱 읽고 아실 거예요. 이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오르막길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오르막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살았다면 내 종아리가 더 굵고 못생겨졌겠지라는 이제 반어법 같은 거죠. 그러면서 제목이 내가 사는 동네에는 오르막길이 많네. 게다가 지름길은 꼭 오르막이지. 마치 내 삶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해방촌을 오르락 내리락 해봤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짧은 시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함의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왜 보통 산동네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좀 힘든 사람들이 이제 오르막이 많은 동네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르막이 많은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시집이 시작이 되는 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뭔가 좀 또 일치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볼 수 있는 풍경만이 이 시집에 담겨 있는데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시 중에 그 동네 어느 심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용산구의 어떤 행정적인 게 바뀌어서 그런지 CCTV 작동 멘트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대대적으로 CCTV 그 어떤 모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이제 불법 투기물을 이제 버리게 되면 경고하는 음악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곳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전봇대 여인이 낭낭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성능도 좋아 여인은 지치지 않고 경고하고 내 눈 오는 어느 날 밤 그 아래 여전히 또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보고 시인이
주민승 이렇게 시를 끝내는데 저도 이제 살아가는 동네라서 그런지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이 이런 것들을 썼구나. 어느 동네라도 또 이해는 되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은. 네. 이 아마 이 경고음이 아마 뭐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끈질기게 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그 쓰레기 사이를 또 누비는 고양이나 어떤 약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걸 또 밝게끔 좀 밝은 느낌으로 승화해서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는 오래된 동네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해방촌도 이제는 변화가 많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반면 또 사라져가는 가게라던가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뭐 노인들이나 좀 그런 이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동네가 뭔가 화려하게 변하면서 젊고 좀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놀러오는 동네로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점차 보이지 않는 풍경들을 시인은 좀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링링 9월이라는 작품에서도 남산 아래의 모습들을 이제 계절의 모습과 함께 그려내면서도 그 가운데에 어떤 좀 시원하면서도 좀 뭔가 가혹한 느낌을 주는 풍경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좋아하면서도 인상 깊었던 시가 동자동 2020 겨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동자동이라는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후암시장이라는 좀 큰 시장이 있는 동네인데 어느 날 시인이 고양이 밥을 주다가 잠깐 평상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어떤 남모르는 이가 와서 무언가를 내밀면서 이거 좋은 거니까 선물하세요. 좋은 거 담아서 선물하세요.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선물이에요. 좋은 데 쓰세요. 라고 했던가 시인이 이제 좀 헷갈리게 기억에 언뜻 남아있는 인물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은행에 현금 봉투를 갖다 준 거예요. 은행에 왜 그 ATM기 옆에 있는 봉투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좀 허름한 잠바를 입은 사람이 와서 이거 좋은 거니까 가지세요라고 하고 주고 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은행의 광고 문구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시인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밤새 그 ATM 창구에서 추위를 피하다가 나와 그거를 챙겨갖고 나와서는 아마 시인 자신도 좀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짐을 잔뜩 꾸려갖고 있으니까 뭔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서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같은 게 이제 그런 장면으로 담겨 있는데 시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읽다 보면은 그 뭐 자본주의적인 광고 문구와 함께 이 사람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같이 이런 마음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해방촌 거리로 올라가는 그 다리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그 항상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쁜 종아리를 내 삶의 예쁜 종아리 황인숙 시인의 시집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해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